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던 변수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면서 104K 후반대까지 조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언제 끝날지 분석을 해보고 크립토판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개인과 원래 크립토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판이 아니라 완전히 판이 바뀌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물청산상으로 봤을 때 지난 화요일 영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단기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하게 롱 포지션이 많이 몰려있던 그 부분을 찍고 반등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는 완전히 끝나진 않았는데 여전히 롱 포지션이 다시 많이 형성이 되고 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롱 포지션이 한번 정리된 상태에서 그 뒤에 나타난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롱 포지션도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지만 숏 포지션이 106K부터 아주 강력하게 새롭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 레이트 숏 포지션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놓고 보게 되면 제가 선물 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의미 있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워낙 잠잠하다 보니까 현물 시장은 잠잠하고 선물 시장이 단기 움직임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둬야 되는 시기여서 그 이야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이 104K부터 105K까지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숏 포지션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시기에는 그러니까 레이트 숏 포지션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밟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것들을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돼서는 어제 밤만 하더라도 이란이 이스라엘에 뭐 미사일을 쐈네 이러면서 3차 전쟁이네 막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다가 오늘 아침에 눈 떠보니까 트럼프가 이란 공격 여부를 2주 내에 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또 타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코라는 거는 트럼프가 세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뒤에 협상하겠다 하면서 약한 모습, 세게 이야기하지만 협상하겠다 약한 모습. 이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대리전을 치렀는데 그 뒤에 2주 안에 이제 공격을 여부를 확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협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러면서 그나마 조금 진정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과거에 관세 관련돼서 유예했을 때랑 너무나 다른 이 매크로적인 상황인 건, 그 당시에는 미국채 금리 10년물이 4.5%를 넘어서고 이제 무브 지수가 낮았다가 관세 때문에 확 튀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인플레 뭐 등등등보다 더 위에 있는 금융 안전성이 흔들리면서 관세 유예를 지정을 했었는데,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 채권 시장도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더 강경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지난 관세와 그런 모습, 매크로적인 환경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가면서 조금 더 센 발언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아직 이 이란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이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이란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계속 이어지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죽을 때까지 이게 이어지지가 않을 거잖아요. 과연 이 부분이 끝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지켜보게 되면, 이 부분은 어제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아주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미국 지수는 다 올라갔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수는 올라갔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란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소식들은 시장을 아프게 만들고 특히 알트코인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끝났을 때는 상승을 했었다라는 게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소시 퀴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현물에서도 RSI와 여러 가지 비트코인의 가격대를 봤을 때 이게 불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는 시기다라고 기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언제 나왔냐?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좋지 않았을 때, 이때 좋지 않았을 때가 있었죠. 이때 그 뒤에 요게 나오고 나서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110K까지 올랐던 그 시기에 있었던 시그널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초단기적으로는 트럼프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변수와 영향을 미치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선물 시장에 대해서 너무나 강조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선물 시장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맞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OI가 다른 크립토 OI보다 높아지는 그런 시점이었고, 스테이블 코인이 많다라는 건 정말 순수하게 선물 시장을 통해서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러니까 약간 단타 치는, 그리고 리테일들이 몰려있다라는 의미와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물의 움직임이 많이 없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침착해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단기적인 움직임은 현물보다는 선물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선물 시장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 조금 깊게 한 부분이 있고요. 글로벌로 봤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미국도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고 있긴 했었죠. 금리 인하를 하고 있었지만 계속 버팅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이외에 모든 국가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금리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금리 인하를 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대출이 있다고 하면 그 대출 이자금이, 저 같은 경우도 있는 대출이 이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만큼 은행에 내는 돈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유동성이 어찌됐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글로벌 M2 통화량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풀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지만, 비트코인을 둘러싼 제가 요즘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리테일들과 고래들의 움직임이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축적을 하고 있고요. 리테일들은 비트코인을 정말 열심히 던지고 있습니다. 리테일들이 던지는 이런 모습들 같은 경우는 전체의 이 수요를 놓고 봤을 때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리테일들이 정말 열심히 던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축적하고 있는 이 고래들, 이런 어드레스를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아가고 있고, 그 모아가고 있는 움직임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완전히 갈라서 가지고 리테일들은 던지고 있고 밑에서, 위가 아닙니다. 던진 걸 밑에서 고래들은 받아먹고 있고, 세력들은 받아먹고 있는 형국이다. 그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는 항상 같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지금 보자면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유입이 지속되고 있다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둘러싸고 있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끝났을 때 어떻게 될지를 바라보고 있는 뷰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블랙록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트코인 현물 ETF 생겼을 때 많이 모인다 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뛰어넘어 가지고 전체 비트코인의 유통량의 전체 비트코인의 3%를 차지할 만큼 어마어마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제가 미국의 비트코인이 가장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답일 거고,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미국으로 비트코인을 끌어모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고요. 이미 미국에 있는 기업들,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거, 뭐 스트래티지나 그 밖에 다른 회사들이 전략을 같이 쓰면서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잖아요. 이 비트코인이 미국에 압도적으로 많이 있고,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압도적으로 채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미국에서 지니어스 액트법이 나오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 또한 미국에 의한 통제가 가능해지는 이 인프라 부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미국에 의한 크립토판, 이 말은 개인이 이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있는 구간을 벗어난다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 우리가 기대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이 시장 자체도 제도권 안으로 편입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뭔가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가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요. 채굴 업체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채굴 업체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저점이었던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과연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순간이 아니고요. 채굴 업체들의 움직임이 조금 더 땅굴을 파는지 아니면 반등을 하는지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냐, 땅굴을 파게 되면은 이 시장 자체가 조금 더 하락을 한다라는 말과 같고요. 여기서 반등을 한다고 하면
작은 로컬 버텀 구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다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채굴업체들의 시가총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지켜보는 좀 중요한 자리다. 이 부분은 트래킹을 하면서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관련되어 있는 소식을 잠깐 말씀을 드릴 건데, 리플이 한번 크게 튄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스테이블 코인처럼 이제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리플을 들고 있던 분들이 가격이 오르면서 많이 던지고 있고요. 하루에 한 1,000억 정도 던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손바뀜이 던졌는데 하락을 안 하니까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손바뀜이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손바뀜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면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는 개인들 그리고 우리 손을 떠난 크립토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클사를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서클사 같은 경우는 USDC를 만드는 회사고요. 서클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정말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 뭐 애프터마켓에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거는 사실은 유사 크립토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돈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몰린다라는 이야기와 같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점점점 더 활성화될 건데, 이미 USDC를 통해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에서 모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방점으로 지니어스 액트법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움직임들이 월가와, 그러니까 돈 많으신 분들이 냄새를 너무나 크게 맡았기 때문에 서클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1번, 이제는 앞으로 개인들이나 조막손 세력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인의 손을 떠난 거고, 2번, 그렇다면 진짜 끝이냐, 그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전통 레거시에 있는 돈들이 서클사로 유입이 되는 것과 크립토에 있는 돈들이 서클사에 유입이 되는 것, 두 가지가 모두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전통의 레거시에 있는 돈들이 이제 크립토로 들어오는 거는 긍정적인 부분인 건 맞습니다. 다만 크립토에 있는 돈들이 조금 유사 크립토 업체에 넘어가게 되는 거는 유동성 측면에서 좋지 못한 모습이고, 이게 상충을 하고 있는데, 장이 좋아지면, 불장이 오게 되면은 크립토로 들어온 신규 자금들이 그게 조금 더 밑에 있는 코인들에게도 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까지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점점 더 짙어지면, 그러니까 제 영상을 오래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그들의 의도, 그다음에 월가를 넣고 코인베이스가 스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실 텐데, 그 움직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번 사이클에 이 법으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끝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부분이 이번 사이클에 약간 이제 5대5 정도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 금리 인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들이 늘어나고,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돈들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같은 경우는 돈을 꽂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7월달 되면은 전 국민이 돈을 받게 될 텐데, 이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정치 이야기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돈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든 돈은 풀리고 돈을 직접 꽂아주고 있는 그 나라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의 정책을 펼칩니다. 일본도 전 국민에게 돈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자산시장에 돈이 유입될 수 있는 돈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국장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이 크립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당장은 아니겠죠. 그 뒤에 점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레가시에서 들어온 돈들이 크립토가 버블이 생기네 하면서 더 들어오면서 그 버블이 가시화될 수 있는,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풀리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하, QT 종료와 QE 시작,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이클에서는 미국의 QE가 시작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직 시작이 되지 않은 거고, 그 QE가 시작이 될 때 조금은 더 뜨거워진 불장이 오지 않을까. 트럼프는 관세 관련된 거, 지정학적 관련된 것들을 모두 정리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감세안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규제 혁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지니어스 액트법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결론입니다. 전쟁의 끝에는 트럼프의 길이 있고, 이 길은 미국을 번영시키는 길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